자, 37페이지 봅니다. 의사표시. 내면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정상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유효이라면 돼. 반대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이 비정상이죠.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 가능이 되거나 둘 중 한 개가 되겠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것은 몇 개? 3개.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 1개. 요 4개가 뭐예요? 비, 통, 차, 사. 이것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고 무효 또는 취소 가능이 되는데 아까 보다시피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통정의 표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착오는 취소 가능이 되고 차이강박도 뭐야? 취소 가능이 된다. 그런데 이 무효 취소는 공통적으로 절대 상대, 상대적 무효 취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말이 따라간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한다, 뭐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꼭 따라간다 있죠, 그죠? 이렇게 기본 구조를 잡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한 개를 이제 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법도 봅니다. 저는 이런 연습을 했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알아 몰라.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은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원칙은 유효. 근데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무효 이라면 되겠죠. 무효. 여기 비진의 의사표시 기본 구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연습을 하기를 친구 그림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고 한편 을이라는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문안을 갔더만 이 친구가 뭐라 그래?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죠. 그리고 죽기 전에 나도 이 그림을 한번 가져갔으면 좋은 소원이었겠다 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그림을 주고 싶어 싫은데 죽고 나면 대받아야지 생각하고 그림을 주겠다고 정려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정려 의사표시라는 갑의 생각을 보니까 속으로는 줄 생각이 없어. 근데 겉으로는 주겠다라고 했죠. 근데 상대방 을은 그리고 그림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상대방 을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 몰라. 갑의 속마음을 모르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원칙은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원칙은 유효. 정려 계약이 유효니까 소유권도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소유권도 넘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달 뒤에 병이 시선제에 나왔고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제3자 병한테 그 그림을 팔았다라고 했죠. 그죠? 팔고 넘겨준 게 그리고 4월 2일 날 개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갑이 을을 이제 찾아왔겠지. 와가지고 한 달 전에 내가 사실은 그림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하도 뭐 소원을 하고 한 달 만에 죽는다 하니까 미안하지만 네 죽고 나면 내가 대받아올 생각으로 준다라고 했을 뿐이다. 속마음은 줄 생각이 없었는데 겉으로 준다 했을 뿐이다. 그것은 내 마음을 너도 알았나? 물어봤을 때 을이 알았다 이래버리면 뭐야?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밝혀져 버리면 이게 뭐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버리면 그건 뭐야? 무효입니다. 근데 상대방 100% 뭐라 할까? 몰랐다 하겠죠. 이제? 몰랐다 하면 이 계약이 유효야 뭐예요? 유효니까 안 주면 순순히 대받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어려서 한 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소송에서 갑이 뭘 주장할까? 판사님, 요 정려계약은 비진이 의사표시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장한 사람이 뭘 해야 될까?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내면 그 정려계약이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유효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것이 비진이 의사표시입니다. 다시 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것이 원칙. 원칙은 유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떨 때 무효가 된다? 비진이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무효가 되면 뭘 한다? 채권 채무 없으니까 이행중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서 대받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환을 청구하니까 을이 병에 팔고 없다. 그럼 다시 갑이 병을 찾아가겠죠. 가서 설명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고, 소유자가 아닌 것이 밝혀졌으니까 그림을 돌려달라 했을 때, 병도 100% 뭐랄까? 나는 매매를 할 당시에 을에게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에 놓겠죠. 그러면 몰랐다라고 놓으면 이 사람 보호가 돼, 안 돼? 보호가 되는 거야. 이 무효가 무슨 무효니까? 상대적 무효니까. 선의 삼자한테는 대항을 못 하잖아.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까? 갑이 다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병이 매매를 할 당시에 을의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샀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입증을 하면 이 사람이 보호가 돼, 안 돼? 보호가 안 되니까 그림을 대받아 올 수 있고, 입증을 못하면 이 사람이 보호가 되어버리니까 그림을 대받아 올 수 없다. 없으면 갑은 어떻게 할까? 을을 상대로 그림값을 부당이득으로 받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비진이 의사표시입니다. 말을 하면 좀 복잡죠, 그죠? 근데 그림을 보면 간단해요.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 비진이 의사표시가 무슨 말이죠? 하면 뭐라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한 것이다. 이게 비진이 의사표시입니다. 효과는 어떻게 될까?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비진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다는 것이 표의자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적으면 된다. 됐죠? 그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항을 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없다?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한다. 되겠죠? 무효를 한다. 그런데 그 무효는 절대 상대적 무효니까 2항을 봅니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을 한다, 뭐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대로 읽으십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의의를 봅니다. 줄 한번 쳐볼까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 간단하게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줄을 칩니다. 이는 표의자가 표시된 의사가 실제 의사와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가 이 줄을 치고, 그리고는 얘가 나와 있죠. 죽을 병에 걸린 친구를 안심시키려고 진정한 의사 없이 그의 채무를 면제하는 정서를 선행한 경우에 라든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유서가 발리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이런 겁니다. 진정으로 사직할 생각이 없어. 근데 겉으로는 그만두겠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했죠. 그런 사정을 근로 제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다? 비진이 표시. 근데 사정이 몰랐으면 유효. 사정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유효. 이렇게 무효. 이렇게 갖다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요건 뭐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서 그 밑에 판례가 하나 보이죠? 밑에 판례.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무효인지 여부까지 줄을 치고, 그 옆에다가
사립학교 교직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사립학교 교직원 그 판례를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학교 재단이 있고 을이라는 교직원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학교 재단 측에서 은행에 돈 빌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말이 사립학교 재단법상 대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학교 재단 이름으로는 돈을 못 빌려드립니다. 하니까 재단 이사장이 교직원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교직원 보고 당신 이름으로 돈 좀 빌리십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교직원 입장에서는 명의를 빌려주고 싶어요? 싫어요? 싫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랬을까? 싫어. 근데 안 빌려준다 하면 우환이 닥치겠죠? 그래서 재단 이사장 보고 하는 말이 속으로는 빌려줄 생각이 없어. 근데 실제로는 말을 잘못했다. 빌려주기 싫은데 안 빌려주면 우환이 닥칠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뭐라 결정했다? 싫지만 빌려주기로 의사를 결정했고 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월 명의로 뭘 했다? 대출을 받았어. 월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만기가 됐는데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당연히 을 보고 갚아라 했겠죠. 하니까 교직원이 하는 말이 나는 진정으로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빌려준다라고 표시를 했을 뿐이고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정을 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들도 알았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약정 자체가 무효다. 따라서는 못 갚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판사가 뭐랬다? 진이란 것은 진정으로 원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출을 받을 그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싫지만 빌려주기로 의사를 결정했고 결정된 대로 표시했다면 속마음과 그 행동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한다. 속으로도 빌려주겠다라고 의사를 결정했고 겉으로도 빌려주겠다라고 표시했다면 그 빌려주겠다라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속으로 결정한 것과 겉으로 드러나면서 일치한다면 이것이 진이다. 따라서 진의를 통해서 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출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라? 명의자인 을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비진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싫지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 의사를 결정했고 결정된 대로 표시했다면 그게 뭐다? 진이다. 진의를 한 의사 표시는 유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의에 대한 판례죠. 이제 봅시다. 그래서 한 셋째 줄 정도에 보면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대출금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표시행의 의미가 이거는 판례가 핵심이 빠져버렸네. 제3자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한 의사표시의 의미가 제3자의 진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진의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의다 아니다. 진의다 이런 뜻이죠.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39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박스를 한번 볼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줄치고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그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까지 이거죠.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라면 이는 내심의 효과사가 결례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그 판례를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예? 진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중요하고요. 그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까지 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표의자의 고의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고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효과를 봅니다. 효과. 자, 동안에 1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 줄치고. 왜 유효입니까? 그래서 비진의로 의사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거래 과정에서 그 사정을 모르고 거래를 맺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원칙은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원칙은 효력을 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표의자가 가짜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가 된다?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줄, 그러나부터 줄을 칩니다. 상대방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는 뭐다? 무효이다까지 줄을 딱 치고. 그 다음에 2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알았다, 알 수 있는데 몰랐다.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이런 뜻이죠. 부주의로 몰랐다. 과실이다 이런 뜻이죠. 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말한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에 입증 책임은 누가 진돼 있죠? 둘째 줄.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입증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는 절대 상대적 무효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선의의 삼재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할 말 꼭 따라가죠. 그죠? 그렇게 줄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지금은 안 봐도 되고요. 나중에 외울 겁니다. 그 다음 넘어서 통정 허위 표시. 요겁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의사 표시 불일치를 내만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다. 둘 다 알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통정 허위 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자, 기본 예는 요 하나만 알고 계신데, 통정 허위 표시. 갑이 A로부터 1억을 빌리고 3월 20일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갑에게는 2억짜리 토지는 한 필지인데 현금은 없어. 그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변제 날짜가 되면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도 갚아야 되겠죠? 근데 돈은 없고 땅은 팔기 싫고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가만 안 놔두겠죠? 이 땅을 개미를 넣어가 돈을 받아갈 거 아니야. 근데 갑은 강제집행을 당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어뢰에 가서 하는 말이 3월 1일 날 네 앞으로 등기를 좀 넘겨놓자. 그래서 친구하고 실제로 매매했다 안 했다? 매매를 안 했는데 겉으로는 매매가 좀 꾸미고 매매를 원인으로 친구 명의로 등기를 넘겨버렸다. 이때 이 매매는 진짜 가짜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가장매매다라고 합니다. 가장매매. 근데 이 가장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가장매매를 보니까 둘 다 사고 팔 생각은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사고 팔겠다라고 표시를 했고 계약서도 지었고. 근데 그러한 사정을 갑만 알고 있다, 을도 알고 있다. 을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둘 다 가짜라는 사실을 둘 다 알고 했으니까 이 가장매매는 처음부터 뭐다?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통정 거의 표시고 요거는 처음부터 무효다.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무효인 계약에서 넘어온 이 등기도 뭐가 될까?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무효는 반세적 무효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배운 103조 반세적 무효는 공사, 정융, 개생이었죠. 거기에 통정의 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이 무효는 반세적 무효에 포함이 안 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넘겨주더라도 불법원인 겁이다 아니다. 불법원인 겁이가 아닌 거예요. 아까 반세적 무효에 들어가면 그것이 불법원인 겁이가 돼가지고 반환청구 못 한다 했죠. 근데 이거는 반세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원인 겁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반환청구를 한다 뭐 한다. 그래서 갑은 언제든지 을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통정의 표시가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
돌려줘야 될 토지를 돈이 급해가지고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제3자 병에게 팔은 거예요. 팔고 등기를 등기해버렸어.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났고 갑이를 찾아와서 땅 돌려달라 하니까 어림을 했을까? 친구야 미안하지만 팔고 없다. 그러니까 갑이 병을 찾아갔겠죠. 가서 뭘 했을까? 어른 사실은 소유자가 아니다. 근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부터 사가지고 니도 우리나라 등기하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소유권을 시달할 수 없으니까 돌려달라 했겠죠. 했을 때 병이 돌려주면 문제될 게 없어. 근데 병은 100% 뭐랄까? 나는 매매를 할 당시에 이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으니까 못 돌려주겠다 이런 거겠죠. 했을 때 이 무효의 성질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야 상대야.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3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돼버리죠. 그럼 갑은 병이 안 돌려주면 순순히 그 땅을 되받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답답한 갑이 뭘 할까? 병을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고 그 소송에서 갑이 무효를 주장했죠. 무효를 주장한 자가 뭘 해야 될까?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래서 병이 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내면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를 말소하고 돌린 다음에 땅을 되받아갈 수 있고 증명을 못하면 그냥 이 사람이 선의로 추징되기 때문에 땅을 되받아간다 못 돌아간다. 땅을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까지가 통정의 표시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 불이치를 표의자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고 요것을 말한다? 통정의 표시다라고 합니다. 통정의 표시는 원칙은 처음부터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의 3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고 제3자가 선인지 악인지 다툼이 생기면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입증하면 되겠죠. 우리 통정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41페이지 봅니다. 법정 박스 밑에 허위 표시라 하면 기억 봅니다.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니은을 봅니다.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의 집행 앞에다 강제란 말이 빠졌다 했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상의하여 부동산을 그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가 그 예다. 요 예를 지금 본 거예요. 돈을 빌린 갑이 이 토지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 오라고 짜고서 실제로 매매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겉으로는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를 넘겨버렸다. 그걸 말한다? 통정 허위 표시를 하고 처음부터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그렇게 읽었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언니갱이란 말이 보이죠? 이 언니갱이는 통정 허위 표시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언니갱이 무슨 말입니까? 숨긴다 이 말 아니에요. 숨긴다. 언니갱이는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이 통정 허위 표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갑이라는 아버지가 좋은 토지 한 필지를 어려운 아들한테 공짜로 주는 게 뭡니까? 정리죠. 정리하고 싶어. 근데 정리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리를 하는데 겉으로는 뭐 한 것처럼 꾸미고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매매를 원인으로 자식 명의로 등기를 넘겨버렸어. 근데 정리를 감아보니까 아버지도 정리할 생각이 있죠. 그죠? 자식도 정리받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가지고 정리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등기를 넘긴 거예요. 근데 매매를 감아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실제로 사고 팔았다 안 팔았다? 사고 팔 생각이 없어. 근데 겉으로는 사고 파는 것 좀 꾸몄고 그러한 사정을 아버지만 알고 있다, 자식도 알고 있다. 자식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매매는 뭐예요? 진짜야, 가짜야? 가장 매매로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죠?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 아버지와 아들이 정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숨기고 이게 언니가 아닌 거죠? 숨기고 매매를 가장해서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때 드러난 매매는 가장 매매로서 무효지만 숨어있는 언니 행위인 정리는 유효다, 무효다. 요건을 갖추면 유효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왜 유효냐면 저번에 우리나라 등기는 껍데기 있고 알맹이 있으면 유효다 했죠. 그러니까 을맹이로 등기의 행식이 갖춰졌고 을이 실제로 유효인 정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근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뭐예요? 껍데기도 있고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근거도 있으니까, 알맹이도 있으니까 유효다,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어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나중에 발각이 되더라도 국가로부터 뭐 하면 되지? 증여세만 추징을 받으면 되지. 매매 계약 자체가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어리 완전한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을로부터 넘겨받은 뱅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요게 은닉행위예요. 그래서 은닉행위는 숨어있는 행위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의혹한 다른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가장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숨겨진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은닉행위를 한다. 가령 당사자 사이에 정려가 행해졌으나 정려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가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정려 계약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 은닉행위 자체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서 요건 봅니다. 요건 42페이지. 의사표시의 존재. 요 요건도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통지의표시를 읽으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통지의표시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의사표시를 보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 그러한 불일치를 내만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고 통정을 통해서 상대방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돼. 요건이 그대로 읽으면 돼. 자,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3번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4번 상대방도 통정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5번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아까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했건, 아니면 세금을 안 내려고 했건, 아니면 강제집행을 멘탈하기 위해서 했건,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그렇게 이러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서 효과를 봅니다. 효과는 시험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효과에서 통정의 표시를 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다. 그래서 동안 1번 당사자 사이 효과.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줄치고. 무효니까 둘째 주 끝머리 따라서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뭐가 될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때 불법원인 급여 반환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줄을 딱 칠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지의의 표시 무효는 그냥 일반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반환 청구를 한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103조에 해당이 안 된다 말이죠. 반환 청구한다. 그거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유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 보니까 채권자 대리권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지속권이란 말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디귿 판례를 봅니다. 디귿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3월 20일 변제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서 돈 갚아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뭐라 할까요? 지금 이제 채무자가 3월 1일부로 전 재산을 지금 다 친구에게 빼돌려 버렸죠. 그러니까 3월 20일 날 채권자가 와서 돈 갚아라 하니까 채무자는 당연히 뭐라 할까? 배째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채권자는? 배째를 하면. 째줘야 될 거 아니야. 배째라면 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째면 돼? 법원에 가겠죠? 가가지고 판사한테 뭐라 한다, 채무자가. 아무래도 우리 채무자가 의심스럽다. 재산을 빼돌린 것 같으니까 채무자의 재산을 맹시할 수 있도록 한번 맹시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재산 맹시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맹시 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뒤집어 볼 수 있도록. 뒤집어보니까 3월 1일부로 매매를 통해서 등기는 넘어왔는데 갑의 계좌를 암만 검색을 해봐도 매매 대금 2억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둘이서 짜고 빼돌렸구나 하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럼 내가 채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갑에게로 돌려놔야 이걸 압류해서 계매를 넣어가지고 돈을 받아갈 거 아니야. 그때 채권자가 이 가장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채권자 지소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자의 자격으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재산 은닉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인 취소와 달리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돼? 남은 계약을 함부로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서 갑과 을 사이의 가장매매 계약이 사해 행위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사해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해칠 목적으로 사가 뭐예요? 거짓으로 이 말이죠. 사해란 말 자체가 나를 해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법률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 입증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가장매매 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면 가장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등기를 말소하고 돌린 다음에 계매를 넣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이걸 말한다? 채권자 지소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채무자 갑은 을에게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죠? 그 반환 청구권을 채권자가 뭘 할 수 있다?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지? 채권자 대의권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 대의권.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주세요. 그럼 돌려받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 계매를 넣어가지고 돈을 받아가면 되겠죠. 그걸 말한다? 채권자 대의권.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채권자 지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 디귿이야, 디귿. 읽어보면 채권자 A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요까지 뭐예요? 채권자 대의권. 그리고 허위 표시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 사해행위죠. 그죠? 사해행위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채권자 A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지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게 채권자 지소권입니다.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서 제3자에 대한 관계. 가장행위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제3자에 대해서 무효죠. 그런데 그 무효는 절대 상대.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단지 누구에서 선의 3자에 대해서만 예외가 있는 데일 뿐이다. 그 말은 선의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한다 못한다. 예외가 있는 데니까 무효를 주장 못한다 말이죠. 무효를 주장 못한다. 그럼 제3자는 당연히 순위로 하겠네. 그럼 제3자가 선인지 악인지 다툼이 생기면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그때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랬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니은도 똑같은 거예요. 민법 108조 2항이라 가지고 선의 3자 보호되어 있죠. 가장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줄치고 통정의 표시 외관을 신뢰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줄치놓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상대적 무효다 줄치고 알아듣겠죠? 그 다음 판례박스에서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해의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포괄 승계인 이해의자로서 여기다 줄을 딱 치고 포괄 승계인은 누굽니까? 상속인을 말하죠. 그지? 이걸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갑이 가장매매 계약을 맺고 친구 명의로 등기를 빼돌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사망을 해버렸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되어가지고 을다시라는 아들한테로 상속이 된 거예요. 그러고는 갑이 을의 아들을 찾아가서 사실은 너 갑이 땅이 아니다. 등기가 무효다. 돌려달라 했을 때 을의 아들이 나는 상속받을 당시 아버지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받았으니까 못 돌려드립니다.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야. 포괄이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몽땅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지위가 아들한테로 그대로 몽땅 넘어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상속받은 아들은 한 명으로 본다. 별개로 본다.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게 포괄이야.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선의를 할지라도 이건 보호가 돼, 안 돼? 보호가 안 돼.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호되는 3자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선의라도 포함이 안 됩니다. 포괄 승계인 이해의자로서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여기서 누굽니까? 뱅을 말하는 거죠. 뱅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번은 삼자는 선이면 족하고 가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C번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에 대한 악의의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D번은 뭐냐면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여기 이제 은폐물 법칙이란 말이 나와 있다. 그죠? 그거 한번 볼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뱅이 다시 정에게 또 파는 거예요. 요 정을 뭐라 한다? 전득자라고 합니다. 전득자. 전득자도 넓은 의미로 보면 삼자이기 때문에 선이라면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되고. 근데 문제는 악입니다. 악이라면 보호가 안 돼야 되는데 앞사람 뱅이 선인 거예요. 그럴 때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은폐는 법칙이에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갑이 뱅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화살에다 비유를 하자면 뱅이 선이라는 것은 그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다는 뜻이에요. 보호가 되겠죠. 악이란 말은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되겠죠. 똑같은 이치로 정의 선이라면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사람 뱅이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어. 자기 스스로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 악이라면 방패가 있어 없어.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없기 때문에 보호가 안 돼야 되는데 앞사람 뱅이 선이니까 갑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 뱅을 통과한다 뭐한다. 선의 뱅이 앞에서 막아주고 있다고. 막아주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정은 악이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막아주니까 뒤에 사람은 덩달아 보호를 받는다는 말한다. 은폐물 법칙이다. 은폐물 법칙. 은폐란 말이 그런 뜻이야.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날아오는 화살을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뱅의 등 뒤에 숨어가지고 정은 보호가 된다. 악이라도 보호가 되는 거야. 은폐물 법칙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의 삼자 뱅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정은 선이다 악이든 관계없이 보호가 된다. 이게 은폐물 법칙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고. 차고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많이 봤다, 그죠? 오늘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 2월달은 진도가 8주 만에 이걸 볼 거예요. 8주를 보니까 하루에 대충 우리가 1, 2월달은 민법까지만 보기로 했죠. 특별법은 3, 4월달부터 보기로 하고 대충 한 페이지가 한 60페이지 정도 봐줘야 돼. 근데 오늘은 페이지를 따지면 조금 적게 본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걸 봤을 때 하기 때문에 오늘 양은 많습니다. 공부할 양은. 첫 시간 거 잘 보시고 복습 잘 하시고 가서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서 복습하는 것도 저녁 와서 한 번 더 배우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근데 저녁 올 사람이 별로 없네, 보니까. 복습 잘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